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시 결정의 요건에 대해서 일단 요거 말씀을 드렸었고, 기각 결정 요건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고, 이제 개시 결정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시 결정일날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는지 향후의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교재 214페이지겠네요. 14페이지. 자,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는 사항. 개시결정 및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는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 일단 관리인 선임한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관리인에 대해서 봤었고요. 관리인 선임 또는 불선임, 대부분은 이제 불선임을 한다고 했었고, 법률상 관리인으로 우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항이 관리인 선임이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채권자 목록, 채권 신고 기간, 조사 기간에는 시부인표를 작성 제출하는 거고요. 회생기간 제출 기간, 이러한 기간들을 이제 개시결정일날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해주고, 일회 관계인 집회 기일은 이제 임의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인 집회는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는 주요사항 요지 통지로 거의 대부분 관계인 집회를 가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계인 또는 설명회,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인 집회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은 주요사항 요지 통지로 가름을 한다. 주요사항 요지 통지 기간까지 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봤었습니다. 회생 절차 중에 기관, 기구 등을 말씀드리면서 관리인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렸고, 관리위원과 관리인 부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봤었습니다. 개시결정을 하는 이 개시결정일날 이러한 사항들을 지정해주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목록과 대차 대조표의 제출 기간, 요거는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긴 한데요. 이거는 관리인이 조사보고서를 또 제출하도록 이렇게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조사보고서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인에게 매월 월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연간 보고서, 이런 기타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51조 1항의 사후에 의한 기간은 여기서 봤었고, 그 다음에 인장을 조제하고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보고하라, 이런 명령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차이. 요거는 인장 조제 및 예금 계좌 개설 보고는 자연히 개인인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장이라고 하면은 법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인감 도장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저희가 공문 제출하거나 이제 관리인으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도장을 얘기하느냐, 이제 거기에 차이가 있긴 하는데, 개인 인감까지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인감을 바꿔서 제출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회생 절차에서 쓸 도장을 보고하라, 새로 만들어서 보고하라라는 거고, 그 도장으로 또 예금 계좌도 개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하는 걸로 하고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법인은 관리인 선임을 통해서, 관리인 선임 또는 불선임 결정에 의해서 관리인이 지정이 되면은 재산의 관리 처분권, 업무 집행권 등이 관리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즉, 법인의 경영권도 마찬가지로 관리인에게 넘어가 되니까 대표로서의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되겠죠.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기재했어야 됐고, 저희가 첫 시간에 봤을 때 등기사항을 봤었어요. 등기되는 사항. 법인인 경우와 자연인, 개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입이 된다고 했었죠.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는 사항에는 희생 절차의 진행에 관한 사항도 기재가 되지만 이 인적 구성에 대한 사항, 관리인 선임, 뭐 감사 선임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리인으로서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대표자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도장도 바꿔야 되겠죠. 도장도 법인 인감도 인감을 조제해서 개인 신고를 인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인감 신고, 개인이 아니고 인감 신고. 관리인이 새롭게 지정이 되었고 이 관리인은 인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법인 인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장도 당연히 새로 만듭니다. 새로 만들고 이제 이 통장만 원칙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통장은 한 개 만드는 게 원칙인데 뭐 두 개나 세 개 복수의 통장도 만들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법원 허가를 얻어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개의 통장 또는 두 개, 세 개 통장 하시려면은 허가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가 월간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연간 보고서 제출을 할 때, 이거 제출할 때 이 통장 사본도 같이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